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이번 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책임 입학사정관 김민경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외대를 한국 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점점점 증가하기도 하고 정말 인기 많잖아요, 요즘. 네. 올해 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이런 특징이 있고 학생들이 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외대는 정시 모집에서 크게 3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나군에서 수험생을 선발하던 경영대학이 다군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저도 이거 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과는 그대로 선발을 하고 이 경영대학만 다군으로 옮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의 폭도 좀 넓어져서 그렇죠. 아무래도 경영대학을 좀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험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다군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수능 과목별 가중치의 변경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국어 35에서 35로 5% 하향을 했고요. 영어는 20%로 5% 상향해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을 반영하여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보이네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왠지 외대하고 인문계열 학교라고 한다면 왠지 수학 반영 비율이 좀 적고 국어가 좀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어랑 수학 반영 비율이 지금 30, 30으로 동일하네요. 그래서 반영 비율을 잘 보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자연계열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국어 20, 수학 가영이 35, 영어 15, 과탐이 30%를 반영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정 영역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탐 안 되고 맞아요. 직탐 안 되고 맞습니다. 과탐만 써라 이 얘기인 거죠? 온리 과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일부러 제가 세 번째로 숨겨놨는데요. 세 번째는 저희 글로벌 캠퍼스에 융합인재대학이 신설돼서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하나의 모집 단위에서는 31명을 선발하고요.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장학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경영대학 어느 정도의 지원율 예상하고 입결은 좀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끝나봐야 아는 게 입시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조심스럽게입니다.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경영대학은 그동안 나군에서 4대1이나 5대1 정도의 안정된 경쟁률을 좀 보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군으로 이동을 하면 사실 경쟁률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다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저희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5% 미만의 대학만이 획득하고 있는 국제 인증을 받은 아주 우수한 단과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이 다군으로 이동한 것도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학생들이 걱정하는 건 그럼 수험생들이 몰리고 지원율이 높아지니까 입시 결과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의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역으로 작용을 해서 수험생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4대1, 5대1의 안정적인 경쟁률을 우리가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다군 특성상 경쟁률은 아마 소위 얘기해서 무지막지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10대1은 일단은 넘겠죠. 훨씬 넘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충원율 문제죠. 충원율이 아마 또 상당히 또 많아지겠죠. 많아지다 보면은 최초 합격점하고 또 최종 합격점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첫 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경영대학 우리 외대에서도 또 상당히 좋은 AHSB를 국제 인증을 받은 학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고려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좀 서두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어 반영 때문에 그렇죠. 영어 반영률이 올해 5% 증가하고요. 거기다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요강을 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등급간 점수가 좀 조금 변경이 됐잖아요. 영어 등급간 점수가 좀 변경이 돼서 올해 영어의 영향력 커지는 거 아니에요?
되게 영어 정말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걱정이 되실 거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어가 15에서 20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실제로 지난 3년간의 정시 지원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네. 인문계열에서 큰 폭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는 4등급부터였어요. 1등급에서 3등급의 친구까지는 네네네. 그래도 합격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등급부터는 그런데 보니까 지원자나 합격자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대개 3등급 이내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저희가 3등급까지는 지난해와 점수 간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3등급에서 4등급을 내려갈 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일단 첫 번째 예측을 하고요. 네. 다만 반영 비율이 15에서 20%로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수험생이 영어에서 3등급 이상을 받는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 하나 더 있고요. 네. 자연계열은 사실은 그대로 반영 그대로, 비율과 네. 배점이 유지되기 네. 때문에 4등급 이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좀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충원율이요. 예년 결과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외대는 굉장히 친절하고 세부적으로 잘 알려드리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도 너무나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지만 예. 미리 좀 선공개를 해드려 보자면 네. 저희 지난 3년간의 캠퍼스별 평균 충원율을 살펴보면 네. 서울 캠퍼스는 약 91%. 한 바퀴가 약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3년간의 그 평균이에요. 네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연으로 봤더니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더라고요. 아, 충원율이 네, 늘어난다고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바퀴, 네, 어쨌든 네. 예, 한 바퀴 안 됩니다. 91%요. 예. 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는 약 147%를 한 바퀴 보이고 반 있습니다. 돌았네요. 네, 네, 보이고 한 바퀴. 있고요. 네. 사실 충원율이 높다라는 건 자세히 살펴보면 좀 입결이 높은 학과에서 충원율이 아, 예, 많이 돌게 예, 되고 예, 예, 좀 그럴 낮은 수 학과에서는 있어요. 적게 돌게 되잖아요. 네네네. 저희 서울 캠퍼스 가군에서는 네. 영어 교육과가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바퀴 반이 네, 넘게 맞아요. 돌았네요. 많이 돌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수시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률이나 입결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학과가 국제학교요? 네, 네. 245%였고 네. 말레 인도네시아학과가 167%의 충원률을 좀 보였습니다. 나군에서는 이제 나군에서는 융합일본 지역학부가 180%였고요. 한 바퀴 네, 예. 정치외교학과가 159, 경영학부가 144%였어요. 나군에서 경영학부가 144%였는데 다군으로 옮겼으니까 정말 크겠네요. 네. 전화번호 잘 적어주세요. 제가 네. 전화 드려야 되니까요. 네, 글로벌 캠퍼스는요. 네, 글로벌 캠퍼스 가군에서는 네. 프랑스 학과가 250%, 두 바퀴 반. 네, 네. 아프리카 학부가 212%, 네. 중앙아시아 학과가 180%였습니다. 네, 나군은 나군은 인문과학 계열이 136%, 네. 헝가리 학과가 100%였고요. 이제 다군 한번 해볼까요? 네, 다군 한번 해주세요. 다군에서는 국제금융학과가 300%,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가 267%, 네. GBT가 232%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군이 뭐 네. 다른 것보다는 군 특성상 맞아요. 약간 좀 높게 네. 나온 걸로 보여요. 대략 뭐 두 바퀴 반, 뭐 세 바퀴 정도 돈 건데 이거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말씀드린 건 상개년 평균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전년도 충원율은 또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그럼요, 전년도 그럼요. 충원율도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입결이라는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입결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의 입결을 얘기를 할 때는 네. 100분위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위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 한국외대는 100분위를 쓰지 않고 네. 외대 점수 네. 700점 만점을 환산 점수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점수를 알려드리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고 나면 저희만의 배치표를 만들어서 네. 전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작업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저희 대학이 사용하는 700점 만점 환산 점수로 대략의 최종 등록자예요. 네네네. 최종 등록자의 평균 점수는 서울 캠퍼스가 672에서 649까지 합격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글로벌 캠퍼스 인문 계열은 643에서 611점대, 그리고 자연 계열은 627점에서 610점대까지 합격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90대 중반, 초중반 아마 이 정도에서 제 기억으로 이게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뭐 700점 만점에 672점이 어느 정도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실제 지원할 때 우리 외대 쓸 때 요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우리 외대 100분 1회 똑같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과별로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질문 많이 했던 거 우리 선생님한테 차근차근 다 답변 들어봤고요. 자, 제가 여기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선생님? 수험생에게 마지막 한마디. 그렇죠. 이제 선생님 저랑 같이 영상 가장 힘든 건 우리 수험생과 우리 부모님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모두 힘내시라고 저희 한국외대가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입시 상담과 친절한 안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저희 한국외대에서 입시 상담 준비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신청해 주시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